전국 주요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캐나다도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진행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전국에서 확진된 일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300명에 육박했으며 이는 일주일 새 60%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알버타, 사스카추안과 온타리오, 퀘벡주에서 연일 신규 환자들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재생산 지수 역시 이를 넘어 앞으로도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들은 이전과 달리 4차 대유행에선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사망자가 크게 늘진 않을 것이라며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마스크 착용과 같은 예방 조치를 조금 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가능한 한 많은 캐나다인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델타 변이 확산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총 인구 대비 60%로 나머지 40%는 여전히 미접종이거나 부분 접종입니다. 때문에 아직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한 전문가들은 특히 접종 완료자들이 미접종자들보다 입원율이 70%, 치명률도 51%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근 신규 환자가 늘고 있는 BC와 온주 등은 개학하기 이전까지 젊은이들은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향후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돌파 감염도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확진자와 접촉 후의 격리 규제를 백신 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2차례 모두 마치고 14일이 지난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해도 무증상이면 향후 열흘 동안 모니터링은 하지만 자가격리는 면제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완료자면 역시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코로나 증상을 보이면 즉시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받는데 여기서 양성이면 10일 동안 격리하고 음성이면 증상이 사라진 후 격리를 해제하면 됩니다. 이때 가족 구성원의 경우 완료자는 격리 면제지만 부분 접종자는 접촉자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미접종했거나 한 차례만 맞았고 2번 접종 후 2주가 끝나지 않은 부분 접종자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10일 동안 자가격리합니다. 이 음성 판정자는 또한 자가격리 7일째 되는 날이나 이후에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도록 요구됩니다. 부분 접종자가 코로나 증상이 없으면 가족 구성원이 완료자일 경우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90일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고 회복된 사람도 위 내용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교와 유아유치원 직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되면 해당 집단은 모든 수업이나 일은 멈춰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에 숨막히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는 올 들어 가장 무더운 한 주가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폭염특보가 내려진 토론토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인 폭염이 이어지는데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밤에도 20도를 웃돌며 무더울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금요일 또는 주말을 고비로 다시 예년 기온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환경성은 온열 질환이 예상된다며 낮 시간엔 가급적 야외에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특보가 내려지자 토론토시는 놀수욕 시빅센터와 메트로홀 등 쿨링센터 13곳을 오픈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 등 BC주 해안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지는데 특히 프레이저 밸리 지역은 체감 온도가 40도까지 오를 수 있고 밴쿠버도 35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BC주는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대형 산불로 인한 연기로 공기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편 비시주는 산불이 꺼지지 않으며 마을 곳곳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끊이지 않아 최악의 해로 알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도 않았다며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협의체인 IPC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1도 높아졌습니다.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기후재앙의 마지노선 1.5도까지 이제 0.4도밖에 안 남았으며 이전의 예측보다 10년 이른 2040년이 되면 1.5도도 넘는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극한의 폭염은 8배 이상, 집중호우와 가뭄도 최고 2배 잦아질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난달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달 10일 새벽 1시 40분 던다스 이스트와 뮤추얼 스트릿에서 여럿이 탄 흰색 인피니티 차량을 향해 총을 쏜 뒤 짙은색 세단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부상자는 없었으나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 전 인근 편의점에 들렀다며 남성이 찍힌 이미지를 공개하고 이 남성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토론토 경찰은 지난 6일 밤 9시 영스트리트와 셔터 스트릿에서 걸어가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자전거 탄 남성의 모습을 공개하고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토피노 인근에 있는 여름 명소 롱비치 해수욕장에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6시경 한 명이 바다에 빠졌다 구조됐으나 숨졌으며 검시관이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음 날 아침 10시 30분쯤 비시주 북쪽 폴트 프레이저 인근에서 한 등산객이 두 차례 공격해오는 흑색 곰에게 맞서다 부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야생동물 보호당국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흑색곰을 발견하고 사살했습니다. 당국은 인적이 드문 산악 지역을 방문할 땐 혼자 다니지 말고 곰 스프레이를 소지하며 곰이 놀라지 않게 소리를 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흑색곰을 목격했거나 공격당했다는 신고 7,600여 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928건에 대응해 흑색곰 162마리를 사살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가 오피오이드 약물 과다 복용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토론토 응급서비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에서 8월 3일 사이 접수된 약물 과다 복용 피해 사례는 총 200여 건이며 특히 7월 30일 하루에만 50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지난해 오피오이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551명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2019년 300명과 비교해 무려 80%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이 코카인과 필로폰 등 다른 마약과 혼합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다 코로나 팬데믹에 사람들이 고립되면서 홀로 남겨진 채 약물을 복용하다 숨지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12세 이하 어린이의 대중교통 요금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5세 이하에게 적용하던 대중교통 무료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버스와 스카이트레인, 시버스와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 열차에 적용합니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이나 탑승권 없이 무료로 버스에 탈 수 있으며 스카이트레인과 시버스 등 요금 게이트가 있는 시설은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이는 신민당 정부의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무료 탑승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는 늘고 차량은 줄어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